안녕하세요. 독해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독해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2026년 일간별 운세 신금일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금일간은 2026년 병화와 나람일간이 천간합을 맞이하는 운입니다. 더불어 지지로는 오와 천을 긴 운을 맞이하는 시기가 됩니다. 상당히 2026년이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합이 들어오면 좋고 천을 긴 운이 오면 좋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운을 바라보거나 한 해 한 해 새 운을 내 인생의 결과값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한 해 한 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심으로 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준비할 것이 있다면 준비하고, 또 조심할 것이 있다면 조심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합운이 들어오면 합에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합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천을 긴 운이 들어오면 이런 운송작용과 관련한 사건 중심으로 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주 명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해 운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대운의 환경 등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금일간이 병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또 십성과 신사를 통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처한 상황과 흐름이 이해에 해당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 자신의 운세 계획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천간 신금은 세련되고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고서에서는 말합니다. 혹은 결실이고 그 자체로 돈이라고도 말하죠. 그만큼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알려져 있는 것이 천간 신금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이고 또 뛰어난 보석 같은 상품이다 보니 흠이 나면 안 되니까 항상 주변의 상황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죠. 그런 민감한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신금일간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령 신금이 맛있는 과일이라면 이 완성된 가치 있는 과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최상품 과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온도, 즉 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내 역량 발휘, 가치 발휘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먼저 신금일간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6년 병호라는 간지가 내 환경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내 사주 전체적인 조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천간 합이니, 십성으로 간성운이니, 천을 긴 운이니,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환경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 사주 원국 구조가 화토가 강한 명식이라면 2026년 병호라는 간지가 오게 되면 내 주변 환경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기보다는 내가 주변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만약 내 사주 원국이 금수 기운이 많거나 혹은 겨울생이거나 한다면 병호라는 간지가 어느 정도 이 조우적인 역할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내 가치나 내 역량 이런 발휘가 좀 더 수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신금 자체는 이 화기운을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생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수기운을 반겨 쓰는 일간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선생님, 병화가 와서 신금 보석을 비추면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는 성분은 이 완성체입니다. 그 자체로 빛이 나는데 병화가 와서 더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는 오히려 훼손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2026년 이 병호년이 아니고 가령 병신년이다, 병자년이라면 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2026년 병호년은 병화의 세기가 너무 인위적으로 과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번 시간 병화일간 운세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신금일간은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운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천간, 신금은 운동성이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성분입니다. 또 천간의 운동성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이 경금과 신금은 천간의 흐름에서 보면 실력 행사와 권력 행사, 또 실속을 차려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운에서 천간, 인호술 운동을 하는 병화, 또 지지, 인호술 운동을 하는 오화가 오게 되면 우선은 나와는 반대되는 이 운동성이 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천간에 관성운이 와서 나만의 간판,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잘 될까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속을 차려가는 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신금일간은 2026년을 바라볼 때 실리나 실속보다는 이 명분이나 명예,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것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신금일간은 관성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관성운이 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통변이 일단 통제와 간섭의 환경에 놓이게 되니 역동적인 활동은 안 됩니다. 주어지는 활동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가업을 수행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명예나 자리 상승의 기운이고, 유명인에게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자에게는 회사의 간판을 손질하여 회사의 이름을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관성운의 제너럴한 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금일간 모두가 2026년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될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운을 볼 때 십성을 통해 운을 본다는 것은 그것이 좋고 나쁨을 먼저 따지기 전에 올해 나에게 주어진 이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나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무엇인지요? 이슈가 뭔가요? 관성이죠. 관성. 나에게 이리 오너라 하면 나는 내내 하면서 가야 하는 관성. 또 남녀 모두에게는 직장, 일, 여성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자식 등 이런 육친적인 관계 해석, 이런 것들이 2026년 이슈화가 되겠구나 하고 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천간 병화의 모습을 보면 정관입니다. 게다가 나와 천간합을 하는 2026년입니다. 합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주로 복합, 지연, 지체, 확장, 증가, 또 만남 등의 사건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신금일간은 뭔지는 몰라도 명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합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로 정신적이고 명예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간은 주로 정신적이고 명예적인 성분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
그리고 직면한 문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 정관의 모습이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지연, 지체처럼 답답함, 갑갑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령 내가 지금까지 이 상하체계 규율이 엄격한 조직 환경에서 생활을 해온 이 신금일간이 있다면 명예적으로 자리 발전이 있는 운이 되겠죠. 반대로 지금까지 자유로운 조직 환경, 이 수평관계의 조직 환경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는 갑자기 이 정해진 규범이나 룰이 등장하니까 평소 때와는 다르게 매우 갑갑하고 답답함이 나타나는 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상을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는 사주가 관성운을 만나게 되면 일종의 지연, 지체, 답답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이전에 우선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만약 여성이라면 병화 정관을 바라보니 왠지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것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발전을 해서 연애사로 이어질 수 있겠죠. 즉 합의 현상 중 이 만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여성이라면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쭉 이어온 연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은데 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처럼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 즉 이런 지연지체, 답답함, 갑갑함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남녀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사주명리학에서 애정사 혹은 결혼사를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이 합운이 발생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뭔가에 홀려서 합해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누군가는 왜 그때 내가 그런 판단을 했을까 하는 분들도 분명 이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합력이라는 것은 내 의지보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많이 작용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신금일간 분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2026년은 신금과 병화가 이 합을 유도함으로써 병신합수죠. 그래서 수기운, 즉 애정사를 만들어내는 성분이다 보니 타 일간보다 분명 연애사, 결혼사가 있는 운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감정에 이끌려 일을 진행하는 것들은 일단 보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확신이 없다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감정에 이끌려 일을 진행하는 것들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령 내가 추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제 조건은 확신이 없거나 애매하거나 뭔지 모르게 내가 홀려있는 기분이 든다면 무조건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운이 올 때 내 의지와 별도로 이 뭔가에 홀려서 결정 내리는, 즉 냉철한 판단력이 결여된 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의 말을 듣고도 뭔가 맞지가 않을 경우 저는 항상 그 다음 연도의 운을 봅니다. 2027년은 정민년입니다. 신금일간에게 정민년이 그렇게 반가운 운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누구나 사람들은 합운이나 충운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거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때는 그 다음 연도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정민현은 위아래로 흉신이죠. 편간, 편인, 미토에 개수, 식신이 임묘하고 정지에 간목도 임묘하니 내가 어떤 일을 2026년에 추진한다면 그 결과가 2027년에 나오긴 힘들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애정사 등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신금일간은 매사 모든 일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프로젝트, 난제가 나에게 주어진 2026년이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지의 사항을 한번 볼까요? 지지 5화는 편간이네요. 거기에 천을긴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붙은 편간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난제가 주어진 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직장인들 경우 어려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다든지 주어진 업무 위에 업무를 또 맡게 된다든지 등 이런 과한 책무가 주어진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이 이런 운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비전이 주어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사 압박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천을긴 운성이 이렇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을긴 운이라고 해서 이 만사형통 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편간 운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긍정의 기운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편간 운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가 되었든 건강입니다. 편간 운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도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금일간 분들은 매사 건강관리, 운동 등은 꼭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사주가 조열하거나 금수 기운이 미약한 명들은 반드시 수기운을 개운법으로 활용해야 좋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 수기운 개운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간운에는 무리한 투자나 금융을 일으켜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 허세나 허위, 과소비 이런 것들은 훗날 나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2026년 누군가의 이빨림 제안에 속아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아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다고 해도 만약 내가 뭔가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이 단기적인 결과들은 단기적인 결과들은 어렵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금은 목화를 재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자격과 면허, 특수기술 혹은 이 도구 쓰는 업종을 내가 직업으로 삼고 있다면 비록 업무적으로 어려움과 피곤함은 있어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편간운은 이 자체적으로 이동운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면 환경을 바꾸거나 이직, 이동수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집니다. 더불어 천을기운 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중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와 오랜 기간 인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 일, 아이템을 만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을 맞이하는 신금일간 분들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답답할 때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랜 기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일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운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는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문서를 계약하거나 청산하거나 또 누군가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의식주 환경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최소 3년 이상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발생하게 될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기존 과거의 청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식주의 환경, 또 인간관계 조정 등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골치 아팠던 일이 2026년 하반기 이후에 해결 국면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것들과 만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천을 기운 운에 작용하는 사건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을 기운 운에는 연애사 또 결혼사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인 경우 결혼사에 있어서는 그나마 나와 오랜 인연을 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지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확신이 없다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은 이 오중에 을목 편제가 장생을 하죠. 또 기토 편인이 록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또 지지 오화는 편간이죠. 이렇게 편육신이 많이 작용하는 시기에는 내가 의도하던 내가 의도치 않던 이런 변화 변동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난제가 주어지는 시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난제를 잘 해결하고 완수한다면 분명 신금 보석처럼 내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신금의 가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내 역량을 얼마나 잘 키워 나가냐에 따라 향후 정미년, 무신년, 기운년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사주인 도쿄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